안녕하십니까. 이사인 팩토리 사업부 정석용 팀장입니다. 삶의 본질을 꿰뚫는 발상법과 생각법, 생각의 보폭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모리 히로시, 공학 박사이자 나고야 국립대학 공학부 조교수로 재직하던 1996년도에 문단에 데뷔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구체적인 삶을 강요받고 자라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미래를 꿈꿔야 하고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찾고 보고서를 써야 하며 심지어 종교를 믿어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에서 저자 모리 히로시는 삶의 본질을 꿰뚫는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에 주목을 했습니다. 또한 구체적일수록 주관적이 되고 객관적일수록 추상적이라고도 정의했습니다. 디테일에 집중하기 전에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추상의 힘을 이해하면 인생에서 어떤 시련에 부딪혀도 흔들림 없이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삶을 강요받는 시대에 꼭 필요한 추상적으로 사는 법을 모리 히로시만의 합법으로 소개하는 책입니다. 디테일에 집착하면 전체를 보지 못한다. 객관적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힘, 바로 추상의 힘입니다. 한동안 디테일에 주목하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죠. 아주 작은 차이가 인생의 성패를 가른다고도 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세세한 것들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테일에 집착하다 보면 정작 전체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모리 히로시는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추상이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소 모호하거나 뜻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과 달리 실제 추상의 뜻은 여러 가지 사물이나 개념에서 공통되는 특성이나 속성 따위를 추출하여 파악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객관적이라는 말과 추상적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이지만 생각하는 방법으로 결국 사고의 방향성이나 실마리라는 점에서 매우 비슷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일수록 추상적이 되고 구체적일수록 주관적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을 강요받는 사회에서 주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좀 더 객관적이고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추상적 사고법을 통해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상적으로 사는 즐거움. 우리는 학교에서든 회사에서든 구체적인 것에 구속되어 자유롭지 못한 삶을 강요받기도 합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알아차린다면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홀가분해질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스스로 생각한 대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고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어른이 되면서 상식이나 입장, 명예, 약속, 정의감, 책임감 등등에 얽매여 힘든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객관적이며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 각자 자신에게 맞는 생각의 보폭으로 삶을 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생각의 보폭. 누구나 한 번쯤 인생을 살면서 큰 시련 또는 작은 시련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시련을 잘 견디고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헤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공학 박사이자 조교로 일할 때 문단에 데뷔했던 저자 모리 히로시는 생각의 보폭을 키워야만 일에서든 인생에서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넓어진 생각의 보폭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을 때 남들보다 앞서게 된다고 조언을 합니다. 이제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객관적이라는 말과 추상적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이지만 생각하는 방법으로
결국 사고의 방향성이나 사고의 실마리라는 점에서는 매우 비슷합니다. 거의 같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일반적으로 세상 대다수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의식하고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의식 중에 그것을 기준이라고 여기기에 때때로 자신의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하고 또 주관적이고 구체적이기에 감정적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생각의 보폭을 넓혀 이제부터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관적이고 구체적인 사고법은 이미 모두 잘 알고 있고 논리적 사고법에 대한 책은 산더미처럼 서점에 나와 있는 현실에서 굳이 내가 다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균형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와는 반대로 객관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법을 갖추어야 하기에 이것에 관하여 쓰려고 합니다. 개인으로서 많은 사람이 균형적이고 냉정하고 품격도 갖추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저절로 사회의 품격도 높아지겠죠.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인류 평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생각의 보폭을 키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비록 그것이 재미없는 일일지라도 거기서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을 어떤 발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발견이 있기에 또 도움이 되는 것을 얻기에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고로 결국 사고방식이나 세상을 보는 시점이지 결코 행동이 아닙니다. 생각을 입 밖으로 말한다는 건 이미 행동입니다. 추상적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조금씩 빠져듭니다. 거기서 각자의 두뇌에서 생각의 보폭이 확장되기 시작을 하죠. 추상성이 높은 곳일수록 생각의 보폭을 키우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넓은 범위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상한 일이나 모르는 일은 즉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합니다. 만일 도서관을 찾아서 조사해야 한다면 개관 시간까지 기다려야 하겠죠. 그때까지는 수수께끼는 수수께끼인 채 그 사람의 머릿속에 방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금은 자신의 머리로 수수께끼에 맞서는 시간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즉시 검색할 수 있는 편리한 인터넷이 보급된 까닭에 의문을 느끼자마자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하기도 전에 인터넷에 접속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추상적으로 생각하기란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산더미만큼 있는 데다 너무도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요즘의 사회 환경이 이러하기에 사람들의 생각의 보폭은 좁아져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장 인상 깊은 제5장 생각의 정원을 만든다. 자신의 정원을 가꾼다. 어렴풋하게 생각하고 적당히 했던 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전체로서는 자신이 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하물며 그것들은 쌓이고 쌓여서 자신이 그리는 세계로 차츰 다가오게 됩니다. 머릿속에서 자신만의 정원을 만든다. 결국 자신의 힘으로 두뇌를 돌보지 않으면 새로운 발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낳는 토양은 만들 수 없고 유지조차도 어렵습니다. 생각의 보폭을 한 걸음 내딛자. 여하튼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좀 더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의 보폭을 키워 추상적으로 생각하자는 이 책의 결론입니다. 이상을 목표로 하는 즐거움. 스스로 만든 생각의 정원은 다른 사람의 것과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어딘가 다르기에 당신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상으로 그리는 정원을 완성시키는 일은 일단 없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보다는 어디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의식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바로 즐거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정원을 만든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생각을 머릿속의 정원처럼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정원을 넓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처럼 우리는 우리 모두를 자신의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며 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